네,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에 부딪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승환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금 전 이곳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윤 수석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만 지나 안타깝다면서 새 정부의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임명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적임자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도 김상조 위원장을 적임자로 인정했다면서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수석은 정치의 중요 원칙은 타협이라며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원칙은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편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추가 인선도 단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신임 장관 4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는 유영민 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유 후보자가 ICT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 외에 기업 연구소장 등을 거치면서 쌓은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이라고 청와대는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조명균 전 참여정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한반도 비핵화 등 통일부의 주요 과제들을 유능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용록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 경험,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등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연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내정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긴급한 현안도 차질 없이 해결할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조직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5개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청와대는 4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현수 농림부 차관보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이인호 차관보를 내부 승진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고삼석 박사를 임명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설명한 일자리 추경안의 원만한 처리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추경 예산 항목별로 보면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필요하다고 공약한 내용이니 잘 살펴보고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찬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파기 등을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영민 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통일부 장관 조명균 전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 18대 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현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입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하여 ICT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 연구소장, 전문 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의 선제적 대응, 국가 R&D 체제 혁신, 핵심 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과제를 성공시킬 적임자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남북 회담 및 대북 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 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책통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새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 방향 정립 등 통일부의
중요한 과제들을 유능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명자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 경험과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 쌓은 정무적 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쌀 수급과 고질적인 AI, 구제역 문제, 가뭄 등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농축산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축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문제, 양성평등, 노동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시민운동가이자 국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역사학자입니다.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긴급한 현안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오늘 있었던 국회 예결위원장 및 간사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부터 1시 20분까지 본관 인왕실에서 국회 예결위원장 및 간사단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추경 예산안의 상임위와 예결위 조속 심사를 통해 하반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드리려 이렇게 모셨다. 추경의 요건 충족에 다소 이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나 또 국채 발행 증세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점, 수출 등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시기에 내수와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내리막길을 걷던 우리 경제 성장률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추경 예산안을 항목별로 보면 각 정당이 평소에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님들이 필요하다고 공약한 것이니 잘 살펴보고 도와주시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원래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것인데 아직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해 송구스럽다. 추경은 이 본 예산에 근접할수록 효과가 적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여야 합의를 이루도록 여러 상임위원장님들이 도와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병환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추경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또 소득주도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철학에 공감한다. 그러나 정규직의 전환과 최저임금의 인상 등은 한 번에 동시에 하려면 중소기업이나 중소 영세 상공업자들에게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촛불이 만든 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협치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자. 일자리의 성과를 양과 질로 잘 평가해서 훈포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이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했고, 아울러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으니 이제 규제 프리존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할 말이 많이 있다. 최근 미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공연 파행 등 아쉬운 점도 많고 또 기 배치된 사드 2기가 유류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의 생화학 무기, 사이버 무기에 대한 대책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새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한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것이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 믿으며 그것이 또 새로운 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회갈등관리기본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갈등 과제에 초기 대응을 잘 못하면 사회 비용이 커지므로 이 법의 통과에 정부가 또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는 현재의 AI 대책은 거점 방역 초소 중심인데 효과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각 농가의 계사마다 차단 방역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니 농가 자부담과 정부 지원으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는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공약을 실천하면 갈등도 적고 경제나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부분을 꼭 실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간사는 오늘 모임이 여야정 협의체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 추경 구성의 요건상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자리 절박함에 비추어서 추경에 공감한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아동, 청소년, 여성이 가장 중요한 가족 구성원인데 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 문제가 그렇다. 일자리 질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 예산에 더 많은 반영을 부탁한다. 위안부 할머니가 이제 21분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은데 대통령이 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공공 일자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과 국회에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의 단축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약한 것이만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 해결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문제에 대한 원인을 잘 진단해야 좋은 대책과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고 받아보시기를 권한다. 공공 일자리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은 이번 한 번만 하셨으면 좋겠다. 관광산업, 특히 일본과의 관광 역조를 해결하기 위해 차제에 관광청을 신설하는 방법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에 국토교통 분야가 빠져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건의했고 도시재생 사업과 주거복지는 공동체의 삶을 끌어올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또 노후 SOC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국내 신규 SOC 창출보다는 해외 건설 진출에서 활로를 찾고 남북 SOC 사업을 통해서 대륙으로 나가려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의 불참은 아쉬운 점이나 제1야당과 함께 가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가지고 잘 설득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므로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라고 건의했습니다. 윤우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마지막으로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 과정과 결과를 존중해 달라라고 말을 맺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가지려 한다. 오늘 못다한 말씀은 정책실로 전달해 주시고 결론은 하여튼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네, 청와대 춘추관 연결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편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추가 인선도 단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신임 장관 4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는 유영민 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유 후보자가 ICT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 외에 기업 연구소장 등을 거치면서 쌓은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이라고 청와대는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조명균 전 참여정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한반도 비핵화 등 통일부의 주요 과제들을 유능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용록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 경험,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등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연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내정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여성이 마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에 부딪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승환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금 전 이곳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윤 수석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만 지나 안타깝다면서 새 정부의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임명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적임자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도 김상조 위원장을 적임자로 인정했다면서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수석은 정치의 중요 원칙은 타협이라며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원칙은 끝까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남북 회담 및 대북 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 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책통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새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 방향 정립 등 통일부의 중요한 과제들을 유능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명자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 경험과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 쌓은 정무적 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쌀 수급과 고질적인 AI, 구제역 문제,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긴급한 현안도 차질 없이 해결할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조직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5개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청와대는 4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현수 농림부 차관보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이인호 차관보를 내부 승진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고삼석 박사를 임명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설명한 일자리 추경안의 원만한 처리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추경 예산 항목별로 보면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필요하다고 공약한 내용이니 잘 살펴보고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찬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파기 등을 장관 이유로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영민 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통일부 장관 조명균 전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 18대 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현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입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하여 ICT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 연구소장, 전문 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의 선제적 대응, 국가 R&D 체제 혁신, 핵심 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과제를 성공시킬 적임자입니다.